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 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봐야 한다는 그 책, 바로 불랑샤 교재의 핵심 개념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균형 산출량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개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려 볼 텐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아주 똑똑한 두 친구, 민준 군과 수진 양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속으로 질문도 던져보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경제학에서 맨날 말하는 이 균형이라는 거, 이게 뭘까요? 사실 이 질문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 우리가 흔히 GDP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대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민준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자, 책을 보면 막 이렇게 수식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경제가 균형을 잃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총량, 즉 총생산 Y가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만큼 사고 싶다 하는 총수요 G와 정확히 똑같아지는 그 상태. 그걸 바로 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게 그냥 생산이랑 수요가 같다는 그냥 그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민준 학생. 맞아요, 같다는 건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마치 양팔 저울이 딱 수평을 이룬 상태를 생각하면 쉬워요. 더 이상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필요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생산량이 수요보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바로 그 완벽한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학이라는 언어로 멋지게 풀어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 3.7번 수식입니다. 자, 보시면 좌변의 Y, 이건 총 생산을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경제 전체의 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변은 뭐냐? 바로 총 수요를 이루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우리 같은 가게가 쓰는 돈, 즉 소비 C가 있고요.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투자 I, 그리고 정부가 쓰는 돈, 정부 지출 G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게 바로 총 수요 Z고, 결국 Y가 이 Z와 같아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푸는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은 딱 이 네 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균형 방정식에서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 Y가 들어있는 항들을 전부 왼쪽으로 이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Y를 기준으로 싹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변을 나눠주기만 하면 짜잔! 우리가 찾고 있던 균형 산출량 Y에 대한 최종 공식이 딱 하고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균형 산출량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지출이라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승수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독립지출이랑 승수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좀 헷갈려요. 오, 역시 수진 학생.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독립지출은요, 이름 그대로 소득 수준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승수라는 녀석입니다. 이건요, 독립지출이라는 작은 조약돌 하나가 던져졌을 때 그 파장을 몇 배로 크게 만드는, 뭐랄까, 경제의 마법 같은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 중 하나인 이 승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2.5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만약에 정부가 1조 원을 썼더니 나라 전체 GDP가 무려 2조 5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승수의 마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승수는 1 나누기 1 빼기 C1이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C1, 이게 뭐냐면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100만 원 더 벌면 그중에서 얼마를 쓸까 하는 그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교재에서처럼 사람들이 추가 소득의 60%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C1이 0.6이 되는 거고 이걸 공식에 넣으면 승수는 정확히 2.5가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연쇄 반응.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돈을 써서 다리를 하나 건설한다고 쳐요. 그럼 건설사 직원이 월급을 받겠죠? 그 직원은 그 돈으로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거고요. 그럼 식당 주인은 돈을 벌어서 또 옷을 사 입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돌면서 처음 정부가 썼던 돈보다 훨씬 큰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수식만 봐서 머리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놀라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수학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유명한 케인즈의 교차 그림입니다. 먼저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이 45도선에만 집중해 보세요. 가로축은 생산, 즉 소득 Y이고 세로축은 수요 Z인데요. 45도선은 가로축 값과 세로축 값이 항상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생산은 수요,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 경제의 균형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실제 총 수요를 나타내는 ZZ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때요? 45도선보다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울기가 아까 말했던 한계 소비 성향 C1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100만 원 늘었다고 100만 원을 다 쓰진 않잖아요. 일부는 저축도 하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느는 것보다는 수요가 느는 게 항상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선이 딱 만나는 지점, 바로 저 A점이 우리 경제가 안정을 찾는 유일한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 앞으로 경제가 엄청 좋아질 것 같아 하면서 막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늘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쓰는 돈, 즉 독립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 곡선 전체가 이렇게 위로 쭉 하고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아까 말한 그 승수 효과의 연쇄 반응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자, 제 손을 잘 따라와 보세요. 처음 균형은 A였죠? 그런데 수요가 늘면서 B점으로 점프합니다. 물건이 모자라네? 그럼 기업들이 생산을 늘게 했죠? 그러면 C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생산이 늘면 뭐다? 바로 우리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소득이 늘었으니 사람들은 또 돈을 씁니다. 수요가 D점으로 또 늘어나요. 이 수요 증가, 생산 증가, 소득 증가, 다시 수요 증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인 A'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처음 늘어난 수요보다 최종적으로 늘어난 생산량이 훨씬 더 큰 게 한눈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교수님, 이거 그냥 경제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든 이론 아니에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모델이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같은 실제 사건을 설명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왼쪽을 보면 2008년 말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냥 곤도박질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사람들이 구글에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우리 모델에서 말하는 C0, 즉 소득과 상관없는 기본적인 소비 심리 자체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델은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끔찍한 경기 침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의 균형은 아주 간단해요. 생산과 수요가 같아지는 지점, 즉 Y는 Z입니다. 둘째, 그런데 독립지출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승수 때문에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돼서 전체 생산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셋째, 이 놀라운 효과는 수식으로도 또 그래프로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실제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한 틀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우리는 균형을 생산이 수요와 같다는 관점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균형을 투자가 저축과 같을 때라고도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죠? 과연 이 두 가지 설명은 완전히 다른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공고히 생각해 보세요.